이번에 준비한 동영상은요, 기공계가 점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고, 디지털화 되었죠. 지금은 해서 올세라믹 인레이, 라미네이트, 코핑을 제작할 때 기존의 방식인 왁스업해서 메멀하고 수완, 프레싱해서 올세라믹을 만드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왁스업 과정을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패턴을 얻어 메멀, 소환, 프레싱하여 올세라믹을 제작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소캐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스캔된 파일에 마진 설정을 할 건데요. 프랩된 마진 라인의 정점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마진을 설정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건 나중에 프린터로 축출하고 나서 큐어링 후 수축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약간 보상을 해 줍니다. 지금처럼 마진의 포인트를 추가로 늘려서 마진이 직선적이지 않고 라운드하게 해서 나중에 마진이 짧지 않고 정확하게 마진에 맞게끔 이런 마진 라인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면 값인데요. 기공소마다 약간의 내면 값은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면 값을 0.04mm 정도 주고요. 그러니까 40 마이크론. 그리고 마진에서 1mm 정도는 1mm까지는 시멘트 값을 주지 않고, 추가 시멘트 값은 레디어 값을 0.02, 그러니까 20 마이크론 주어서 나중에 프린터 축출 후 적합을 보면서 내면 값을 맞춰 보시면서 레디얼 값을 더 줄이든지 더 늘리든지 하면서 적합을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서 배열을 하고 진단 왁스업 스캔 파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외형을 디자인할 수 있고요. 조금씩 지저분한 데는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서 외형을 수정하고요. 그리고 약간씩 보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컷백 단계로 넘어가서요. 1mm 정도 컷백을 해서 지금과 같이 컷백 한 다음에 약간의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조금은 각진 부위를 라운드하게 해서 코핑을 디자인합니다. 구치브 크라운과 인레이도 마찬가지로 디자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진 설정을 해주시고요. 약간 수축을 보상하기 위해서 마진 라인의 정점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마진을 설정해 주는 게 조금은 나중에 마진이 짧은 거를 보상해 줄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마진을 살짝 넓혀도 됩니다. 구치도 마찬가지로 마진 설정하고요. 이제 인레이 내면 값을 설정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내면 값도 인레이도 0.04 40 마이크론을 주고요. 마진 수평폭은 0.05 정도
줘서 그것도 약간의 수축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의 내면가스를 주고요. 다음은 크라운 내면가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내면가스를 설정해 주고요. 모든 내면가스는 0.03mm 40마이크로미터 내면가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면가스 설정 후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서 배열을 해서 위치에 맞게끔 정확한 배열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서 그 다음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그 위치와 배열에 맞게끔 크라운하고 인레이를 디자인합니다. 형태 수정 툴을 대부분 처음에 많이 이용하고요.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자유 수정 툴을 이용해서 그루브를 파든지 약간 스무스 툴로 문질러서 펴주든지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운하고 구치브 크라운하고 인레이를 디자인했고요. 이제 라미네이트를 디자인할 건데요. 먼저 모델을 불러들여서 마진 설정을 일단 하고요. 4점을 찍어서 마진을 설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진 프레임 라인 정점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해서 나중에 프린터 큐어링 들어갔을 때 수축을 보상할 수 있게끔 약간 바깥쪽으로 마진을 설정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내면 값을 0.04mm 40마이크론을 주고요. 이렇게 내면 값을 설정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는 거울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편 인접치 치아에 거울 기능을 이용해서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이것을 진단 왁스업 모델로 이용해서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서 인저치와 유사하게끔 거의 동일하게끔 대칭되게끔 쉽게 전치부 라미네이트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적용시킨 다음에 카피 기능을 이용해서 인접치 형태가 거의 유사하게끔 같게끔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씩 그 툴을 이용해서 약간씩 수정을 해서 디자인이 약간 수정하면서 매끈하게 되게끔 디자인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면을 매끈하게 정리해서 라미네이트까지 디자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서포트가 제거되고 울퉁불퉁한 표면이 매끈하게 된 주조체에 스프루를 달겠습니다. 인내 같은 경우 지금 이 케이스처럼 MO나 DO, MOD 같은 컨택면이 있는 인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컨택면 쪽에다가 스프를 많이 다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나중에 컨택 맞출 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마지널리 쪽에 이렇게 부착시키시고 경계 부위에 층지거나 턱지지 않게끔 매끈하게 이렇게 마무리해서 달아주시면 나중에 프레싱 후 아답 보실 때 컨택 맞추실 때 조금은 시간이 좀 더 줄기 때문에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경계 부위는 턱지지 않게끔 매끈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인내에 이 스프루를 달았고요. 그 다음 크라운에다가 스프루를 달 건데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스프루 다는 부위는 대부분 비기능 교두에 다는 것이 좋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링갈, 상악 같은 경우는 먹컬이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교합 조정이 용이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스프루와 주조체 경계 부위는 층지거나 턱지지 않게끔 부드럽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방향은 마진이 제일 긴 보컬 쪽으로 향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코핑도 마찬가지로 왁스를 1cm 정도 잘라서 끝부분을 죽창같이 모양을 잡은 다음에 그 사변을 라비알 절단 쪽에다가 올리신 다음에 왁스로 이어서 매끈하게 붙이시면 되고요. 경계 부위는 마찬가지로 매끈하고 층지거나 턱지지 않게끔 매끈하게 형성해 줍니다. 만약 매끈하지 않을 경우 인고타 안에 매몰제가 박혀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진 끝 수평면과 수직되게끔 스프루 방향을 잡아주시고 한 번 더 매끈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미네이트도 스프루 왁스를 1cm 정도 잘라서 끝을 뾰족하게 축창 모양처럼 한 다음에 그 사면을 라미네이트 라비알 절단 쪽에 얹힌 다음에 그 경계 부위를 턱지거나 층지지 않게끔 왁스로 매끈하게 부드럽게 고정시켜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경계 부위가 울퉁불퉁하거나 날카로운 부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메모로 음영에서 칼날같이 날카로운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인고타 안에 매몰제가 깨져 들어가서 박히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 경계 부위는 매끈하고 층지거나 턱지지 않게끔 꼭 해주셔야 되고요. 주조체에 스프루 왁스를 달고 나서 이제 포머에 달 건데요. 그 달기 전에 이 먼저 포머의 이 구멍을 이쪽은 나중에 메모로 왁스가 흘러나오게 만든 구멍인데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는 왁스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막히기 때문에 지금처럼 C2X로 얇게 덮어서 표면을 매끈하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주조체 스프루를 단 주조체를 달 건데요. 프레싱의 원리는 안에서 바깥으로 뻗쳐나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주조체를 마진을 바깥으로 향하게끔 이 링 바깥으로 향하게끔 해서 스프루를 지금 1cm 정도 자른 거를 절반 정도 잘라서 0.5 정도로 만드신 다음에 마진을 링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그 포머 가장자리에 위치해서 마찬가지로
경계 부위는 매끈하고 층지지 않게끔 꼭 왁스로 스무스하게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미네이트도 프레싱의 원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라비알 쪽을 링 안쪽으로 향하게끔, 그러니까 내면이 바깥으로 향하고 외면이 안쪽으로 향하게끔 스프루 길이를 좀 줄이신 다음에 똑같이 테두리 가장자리에 위치해서 이 경계 부위는 항상 매끈하고 스무스하게 왁스로 살짝 형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크라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버클 쪽 마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환면이 링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마진 끝이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위치를 잡은 다음에 포머 가장자리에 경계 부위를 매끈하고 턱지거나 층지지 않게끔 왁스로 매끈하게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지금 HT 인구트로 다 프레싱 할 거고요. 또 다른 포머를 똑같이 전에처럼 왁스 웨이가 나가는 길은 너무 왁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항상 안쪽은 왁스가 꽉 차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안쪽에 왁스가 꽉 차 있으면 항상 깨끗하게 그쪽은 왁스를 빼주셔야 되고요. 항상 고기는 시트웩스로 얇게 왁스가 녹아서 잘 흘러나갈 수 있게끔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머 끝에 표면은 항상 프레싱 할 때 바닥면이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나 날카로운 부위가 있으면 매몰재가 깨져서 주조체에 박힐 수도 있고, 그리고 플랜저가 걸려서 틀어져서 이 링이 깨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표면은 매끈하게 해주시고요. 똑같이 코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마진을 봤을 때는 링갈보다는 라비알 쪽이 길기 때문에 긴 쪽을 안쪽으로 방향을 두고 스프루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라비알 쪽이 안쪽으로, 링갈 쪽이 바깥쪽으로 거의 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cm 정도 잘랐던 스프루 왁스를 절반 정도, 0.5 정도 길이를 줄이신 다음에 포머 가장자리에 위치하게끔 달아주시면 되고요. 항상 경계 부위는 매끈하고 턱지거나 층지 않게끔 왁스로 스무스하게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왁스 스프루를 달 때는 왁스 스프루 길이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조체 마진 끝이 바닥면과 높낮이가 상이하게끔, 그러면 나중에 보시면 스프루 길이는 똑같이 0.5, 0.5가 아니고 어떤 거는 0.6이 될 수 있고 0.8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이 주조체 마진을 바닥면과 평행하게끔 높낮이가 틀리지 않게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